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생활기록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2학기 때 생활통계표는 1학기 내용을 또 종합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1학기 때 생활통계표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죠. 여러 가지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실 내용이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이 있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게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란입니다. 세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창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보통 창체는 자율활동이라고 합니다.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누가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활동한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자율활동이 아무래도 시수가 좀 많은데요. 뭐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초 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해당 학교마다 다양하죠. 다릅니다.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학교마다 특색을 가지고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학년별로 또는 학급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독서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학습 습관 형성에서는 책 읽기가 중요한 거니까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줄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줄넘기 급수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학교에서는 연극 활동을 강조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체험 활동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했는지 누가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활동 실적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적이라든지 또는 가령 뭐 초창기에서 점점점 학생의 어떤 발달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보, 나아가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행동에 대한 변화 그런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또 우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학생들이 했던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객관화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중에서 참여를 열심히 했다는 참여도 문제, 활동 의욕이 대단하다, 의욕적으로 참여했다. 이건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발전했는지, 진보의 정도,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태도의 변화, 발달.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우수한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기술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몇 월 며칠 어떤 내용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런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사이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수한 내용 중심으로 언급한 선생님의 종합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자녀가 1년 동안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면서 이런 성취를 이뤘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율활동이 이제 시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뭐 저학년은 많지 않고 고학년이 조금 많지만 동아리 활동은 또 본인이 희망하는 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내용이니까 뭐 그것도 참고할 수 있겠죠. 동아리 활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내용이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2020학년인데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개인이 또 신청하고 학교에서 승인한 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적으로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대로 하는 활동들 그런 내용이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로 활동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2020학년도의 창의적 체험 활동은 상당히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한 그 내용 중심으로 서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수한 점 중심으로
서술을 했을 것이니까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생활은 또 학교에서 강조해서 지도하는 내용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또 기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각 과목에 대한 그 내용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그 역시 누가 기록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대면 수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가라는 것이 이전처럼 시험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기록은 누가 해서 기록한 그 자료를 보고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들, 말하고 듣고 하는 그 태도들 아마도 제가 판단해보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의 태도, 규칙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자세들, 그런 내용들도 교과학습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있죠. 교육과정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통합 교과서를 이용하지만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을 보면 슬기로운 생활, 또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생활도 또 들어있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얼마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는 거죠. 노력 정도. 그리고 그 교과를 지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 기준에 따라서 지도를 했으니까요.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보시면은 성취 기준에 들어있다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배웠다는 거죠. 그게 학습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이고 지도 내용이고 그게 바로 교육 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취 기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성취 기준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선생님께서는 기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국어에서 수학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전체 교과의 능력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해서 국어 교과가 미약하다고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해당 부분이 미약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선생님께서는 기록하시는 거죠. 특기 사항을. 대신에 이제 특기 사항이긴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부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잘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도록 학교에서는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학습은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될 거니까 얼마나 스스로 잘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실존 한 내용에 대한 뭐 변화 그런 내용을 또 기록을 해서 뭐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이 부분에 지금 녹아 있거든요. 행동 특성은 선생님께서 수시로 관찰하신 내용, 그 내용 누가 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걸 기록하실 때 지금까지 계속 누가 했던 그런 특성들을 보고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 한 시기에 교과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특정한 시기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평가를 실시했는데 해당 시기에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학생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누가된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종합 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행동 발달 상황에 누가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보고 서술하는 거죠. 이 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이야기는 이 내용을 보면 학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기술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종의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일종의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추천서로 보긴 힘들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렇죠. 추천서이기도 하고 바로 이게 지도 자료가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좀 특별한 내용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장점과 단점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만 기록하면 참 좋을 텐데 또 개선이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점만 기록하고 강점만 기록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판단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은 단점을 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그런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언급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장점과 단점을 기록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누가된 내용들을 보고 누가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서 기록을 합니다. 단점을 기록할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점이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부분은 단점으로 언급된 내용이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그 내용과 더불어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함께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2020학년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동료들하고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상당히 미약했는데 선생님께서 종합 의견란에 교우하고의 관계에서 적극성이 미약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또 언급을 하게 되냐면 동료와의 대화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적극성이 미약하다. 친구하고 동료하고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당연히 하겠지만 가정 내에서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함께 언급이 될 수 있다. 단점을 언급할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년 동안의 생활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학생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너 이렇게 했니라고 꾸짖거나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생활기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자료로서, 지도 자료로서 참고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모든 게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야단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런 것보다는 함께 부모님께서 안내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학생의 행동이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도 또 주가 되죠. 행동, 학습, 또 중요한 여러분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 교육 과정에서는 인성의 요소를 성실한 부분, 성실, 또 배려, 정의, 책임, 또 이렇게 핵심 가치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인성적인 측면에 언급된 내용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성적인 부분에서 성실성이 미약하다. 이거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책임감이 미약하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도 개인이 해야 될 책무도 있지만 또 사회 속에서 또는 뭐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선생님이 지켜봤는데 어떤 학생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심이 없고 함부로 버리는 거죠. 선생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보고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를 하시겠죠. 왜 분리수거가 중요한지, 이거는 인성 중에서도 책임이라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은 역시나 버리는 거죠.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선생님께서는 누가 기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기록된 그 내용이 안타깝게도 단점으로 언급이 된다고 하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단점을 선생님께서 언급해서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방향성을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학생들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바른 성장을 우리가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적혔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자녀가,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자료가 여기 들어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생활기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